새벽 5시에 모두가 잠든 고요한 거실에서 휴대폰 화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들의 고른 숨소리만 들리는 그 정막 속에 계좌 앱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나스닥이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하고 뉴스에서는 연일 공황이라는 단어를 쏟아낼 때 세상에서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소외감과 공포가 밀려오기 마련이거든요. 야근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 점심값을 아껴가며 쌓아온 소중한 자산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고귀한 시간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결국 손이 떨리며 전량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내가 눈물을 머금고 손을 놓은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주가는 거짓말처럼 다시 오르기 시작해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운을 탓하거나 시장을 원망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구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공포에 못 이겨 물량을 던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누군가는 아주 정밀하게 설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기분이 나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이유를 지금부터 냉정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이 잔인한 구조가 실제로 어떤 데이터로 증명되는지 확인해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장은 분명히 성장하는데 왜 내 계좌만 늘 제자리 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타이밍과 심리의 설계에서 철저히 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딱 3가지 핵심으로 짚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한계고요. 두 번째는 거대 자본이 우리를 털어먹는 사냥수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지옥 같은 판에서 살아남아 내 지갑을 지키는 유일한 칼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흐름만 끝까지 따라오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력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국 투자 행동 분석 전문기관인 달바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수치가 나와요. 2024년 S&P 500 지수가 25% 넘게 급등하며 축제를 벌이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그 절반 수준인 16%대에 머물렀거든요. 시장은 화려하게 날아오르는데 개인들은 그 결실의 절반 수준만 겨우 챙긴 셈이지요.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큼 무서운 격차를 만들어요. 만약 1억 원을 투자해서 20년 동안 복리로 굴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수를 따라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었다면 약 7억 원이 넘는 든든한 자산이 되었겠지만 개인 투자자 평균처럼 잦은 매매와 심리적 흔들림을 반복했다면 그 절반도 안 되는 3억 원대에 그치게 됩니다. 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20년을 보냈는데 결과는 2배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되느냐, 아니면 평생 노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느냐를 결정짓는 갈림길인 셈이죠. 심지어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던 시기에도 개인 투자자의 60% 이상은 손실 상태였다는 통계가 있어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투자금이 3억 원이 넘는 이른바 큰 손들의 손실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았다는 사실이에요. 경험이 많고 돈이 많아도 인간의 본능에 갇혀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증거지요. 오르는 주식은 겁이 나서 빨리 팔아버리고 떨어지는 주식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처분 효과가 우리 계좌를 녹이고 있는 주범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불리한 게임을 반복하고 있는지,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소름 돋는 과학적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힘들어하는 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인간의 뇌 자체가 현대의 주식시장과는 정반대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행동경제학의 거장인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이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전망 이론을 발표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손실의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약 2.25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행복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괴로움이 2배 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사탕은 빨리 먹고 싶고 매는 최대한 늦게 맞고 싶은 본능과 같아요. 주가가 조금만 올라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 이익이 사라질까봐 서둘러 사탕을 입에 넣고 치워버리려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져서 파란불이 켜지면 매를 맞는 고통을 피하려고 손실 확정이라는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며 현실을 부정해요. 폭락장에서 우리 뇌의 편도체는 비명을 지르며 지금 당장 도망쳐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수만 년 전 맹수를 만났을 때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아주 훌륭한 생존 본능이에요. 하지만 현대의 주식시장에서는 이 생존 본능이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사탕은 빨리 먹고 싶고 매는 나중에 맞고 싶은 그 본능이 여러분의 계좌를 녹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생존 본능을 역으로 이용해 거대한 부를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열어둔의 물량을 뺏기 위해 사용하는 정교한 사냥 수법을 이제 하나씩 공개해드릴게요. 거대 자본을 굴리는 세력들은 여러분의 심리적 약점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쥐고 있는 물량을 싸게 뺏어와야만 해요. 여기서 슬리피지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기관이 1,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한꺼번에 시장가로 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겠다는 사람이 적으니 가격이 폭등해버리겠죠. 5만 원에 사려고 시작했는데 다 사고 보니 평균 단가가 5만 5천 원이 되어버리는 자해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가를 박스권에 가두고 여러분이 스스로 물량을 내던지게 만드는 환경을 설계해요.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모인 종목을 주식이 무거워졌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걸 동네 편의점 라면 재고에 비유해 볼까요? 편의점 주인이 라면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손님들이 이미 라면을 수백 봉지씩 사서 집에 쟁여두고 있다면 가격을 올려도 아무도 안 사겠죠? 오히려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집에 있던 라면을 당근마켓에 팔아버릴 거예요. 그럼 주인은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은 먼저 소문을 냅니다. 이 라면에서 성분이 잘못 검출되었다는 식의 무서운 소문을요. 그럼 겁먹은 사람들이 라면을 다 내다 버리거나 반품하겠죠? 그때 주인이 헐값에 그 라면들을 싹 다시 걷어들인 뒤에야 가격을 확 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매집과 설거지가 일어나는 원리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 무기는 공포예요. 여러분이 차트를 보며 설정해둔 손절 라인, 예를 들어 20일 이동평균선이나 전 저점을 세력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를 유동성 풀이라고 불러요. 세력은 거래량이 적은 장 막염 직전이나 개장 초기에 의도적으로 그 지지선을 살짝 깨버리는 가짜 이탈을 만듭니다. 그 선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공포가 극에 달해 자동 손절 불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거든요. 내가 팔자마자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물량을 받아먹기 위해 일부러 공포의 낭떠러지로 떠민 것이니까요. 두 번째 무기는 지루함입니다. 급락보다 무서운 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주가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몇 달간 좁은 박스권에 가둬버립니다. 옆 동네 주식은 연일 상한가를 가는데 내 종목만 거래량도 없이 누워있으면 결국 지쳐서 던지게 됩니다. 세력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줄여서 여러분이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건 마치 텅 빈 버스 정류장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1시간을 기다리다 결국 포기하고 택시를 탔는데 타자마자 버스가 오는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마지막 무기는 탐욕입니다. 매집을 끝낸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 사용하죠. 어느 날 갑자기 화려한 호재 뉴스를 터뜨리고 호가창에 가짜 매수벽을 두껍게 세웁니다. 개미들이 안심하고 달려들게 만든 뒤 고점에서 물량을 조용히 넘기는 설거지 기법이에요. 여러분, 진짜 고급 정보가 카톡방이나 커뮤니티까지 올 리가 없잖아요. 찌라시는 세력이 나갈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을 유인하는 미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함정 속에서도 세력이 절대 숨길 수 없는 흔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래량이에요. 뉴스는 조작할 수 있고 차트의 캔들 모양은 예쁘게 그려낼 수 있어도 실제로 돈이 오간 기록인 거래량만큼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은 세력의 발자국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전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주가가 급락하는데 거래량이 평소보다 현저히 적다면 그건 세력이 개미를 털기 위해 만든 가짜 하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에 진짜 문제가 생겼다면 큰 손들이 앞다투어 빠져나가며 거래량이 터져야 정상이지요. 반대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역사적 최대치를 찍고 있다면 그 화려한 틱제는 이제 끝물이니 조심하라는 위험 신호입니다. 세력이 드디어 물량을 떠넘기고 떠나는 설거지 현장일 수 있거든요. 진짜 기회는 의외로 모두가 포기하고 커뮤니티가 조용해졌을 때 찾아옵니다. 거래량이 바닥을 기면서 주가가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세요. 기업의 실적과 재무 상태가 멀쩡한데도 시장에서 잊혀 있다면 그건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발사대를 준비하는 소중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냉철한 분석가의 태도로 돈의 흐름을 쫓아야 합니다. 투자의 핵심은 얼마나 자주 맞추느냐가 아니라 맞았을 때 얼마나 크게 먹고 틀렸을 때 얼마나 작게 잃으냐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시장 예측 적중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적중률도 평균 47%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전문가조차 동전 던지기보다 조금 나은 확률로 틀린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측을 틀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대응이에요. 감정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추적 손절매, 즉 트레일링 스톱 기법을 반드시 익히셔야 합니다. 목표가를 미리 정해두지 마세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기계적으로 매도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2만 원에 산 주식이 5만 원까지 오르는 동안은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5만 원을 찍고 4만 5천 원으로 밀리면 그때 파는 거죠.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깨에서는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 추세를 끝까지 타면서도 하락 시에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50% 손실을 보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100% 수익이 필요하지만 10% 손실은 다음 기회에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나만의 매매 프로세스를 매일 기록하고 복귀하세요. 연간 회전율이 수천 %에 달하는 뇌동 매매를 반복하는 것보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를 기록하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계좌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이 거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실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세력에게 물량을 뺏기고 손실을 보는 건 단순히 계좌의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당장 내일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집어드는 계란 한 판의 가격, 아이의 학원비, 그리고 여러분의 은퇴 시점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널뛰는 상황을 보세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가치는 가만히 있어도 깎여나가는데. 그나마 지키려고 시작한 투자에서마저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면 우리 가족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까요? 기름값이 오르면 차를 덜 타면 되지만 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건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드는 일이에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장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누군가는 금매를 던지고 누군가는 그 물량을 소리 없이 받아갑니다. 결국 자본주의라는 커다란 엔진은 정보와 심리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자원을 흡수하며 돌아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런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흡수당하는 쪽이 아니라 지키고 키워나가는 쪽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건 딱 질색이죠? 제가 숫자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 여러분이 매일 체크해야 할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는 거래량의 변화예요. 평소보다 거래량이 5배 이상 쳐졌는데 주가가 제자리라면 일단 의심하세요. 누군가 물량을 대량으로 넘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거래량이 말랐는데 주가가 저점을 다지고 있다면 그건 폭풍 전의 고요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에요. 내가 가진 종목이 전 고점 대비 10% 이상 밀린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하거나 손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버티다가 20%, 30%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거든요. 셋째는 나의 현금 비중이에요. 시장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계좌의 20%는 항상 현금으로 들고 계셔야 합니다. 이 현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세력이 공포를 조장하며 가짜 하락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날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운터펀치가 되어줄 거예요.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던질 때 나는 준비된 현금으로 우량주를 줍는 쾌감,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 상황까지 세력들이 개미를 털어내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어요. 먼저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며 탐욕을 자극합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세상이 바뀐다거나 무한한 유동성으로 집값이 절대 안 떨어진다는 환상을 심어주죠. 그러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아주 사소한 악재를 빌미로 시장을 급락시킵니다. 이때 뉴스는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보도해요. 경제위기, 대공황, 이런 단어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죠. 그럼 대다수의 개인은 공포에 질려 가장 저점에서 물량을 던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보면 그 저점에서 물량을 받아간 건 언제나 거대 자본들이었어요. 100년 전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인간의 본성만이 반복될 뿐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100년 넘게 이어진 반복되는 패턴에서 이제는 탈출해야 합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미리 알고 있다면 더 이상 공포에 떨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각 종목 옆에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딱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만약 누군가 좋다고 해서 혹은 뉴스에서 호재라고 해서 샀다면 그건 이미 세력이 설계한 그물에 걸려있는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냉정하게 정리하거나 비중을 줄이셔야 해요. 둘째로 나만의 손절가와 익절가를 숫자로 적으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주가가 요동칠 때 절대 못 지킵니다.
종이에 적어서 모니터 옆에 붙여두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크게 적어두세요. 가격이 그 지점에 도달하면 감정을 빼고 기계처럼 버튼을 누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매일 경제 뉴스를 보되 제목에 현혹되지 마세요.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일수록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전쟁 때문에 시장이 무너진다는 기사가 나오면 아, 세력이 지금 싸게 사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역으로 생각하는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투자는 지능지수의 싸움이 아니에요. 감정지수의 싸움입니다. 세력들은 여러분보다 똑똑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감정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들은 기계적인 알고리즘과 냉철한 데이터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뜨거운 가슴과 흔들리는 마음으로 움직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기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질 때 가슴이 아픈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고통에 매몰되어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그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위 5%의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건 국가도 기업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의 냉철한 판단력뿐이에요. 제가 옆에서 계속해서 이런 통찰을 전해드릴 테니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고 세력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그들의 수익을 내 것으로 만들 자격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한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이면을 이용한 고도의 전략 전시장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가올 시장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공포장이 왔을 때 거래량 없는 폭락이 나타난다면 겁먹고 던지기보다 우량주를 싸게 담는 기회로 삼으세요. 이때 웃는 사람은 여러분의 공포를 산 사람들입니다. 둘째, 지루한 횡보장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믿으며 매매 기록을 점검하는 인내심을 가지세요. 지루함에 지쳐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루함을 견디고 매집을 마친 사람만이 나중에 웃게 됩니다. 셋째, 과열장에서는 탐욕의 눈이 멀기보다 추적 손절매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수익 실현을 준비하세요. 이때 웃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꿈을 팔고 조용히 현금을 챙겨 떠나는 사람입니다. 매수나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세요. 지금 이 가격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있나요? 내가 지금 팔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세력이 파놓은 함정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이제는 물량을 넘겨주는 쪽이 아니라 세력의 발자국을 읽고 그들이 준비한 물량을 받아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더 날카롭고 따뜻한 조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두둑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